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성입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힘든 주식 고민을 해결하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줄여서 주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 경제TV 최고의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주린이를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그럼 누군지 궁금하시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가 돌아왔다, 홍주원이 떴다. 바로 홍주원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요, 타 경제 채널에서 실전 투자 대회 여러 번 우승하신 경력이 있으신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옆에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오르비텍 35%, 파워넷 48%, 보령제약 55%, 또 세로닉스 124%란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분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주 단기와 스윙에 탁월하신 분이시고요. 분산 투자나 이렇게 노하우 전략집들은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 공약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화면이 넘어갔지만 잠시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공약주를 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한 주 만에 수익률이 35%라는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 인증도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쿠팡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였던 동방, 오늘로서 3거래일째 3연상을 찍고 있는데, 이 쿠팡에 관련됐던 동방에 대해서 한 발 빠른 매수로 이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사진들을 보시면요, 22%, 19% 등 다양한 사진들을 노란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할 텐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노란톡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팅창 상단 말구름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이 떠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설 연휴를 앞두고 커졌었던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제 조금 해소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증시를 둘러싼 재반 환경이 조금 좋습니다. 유럽 경기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또 백신 접종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0.52% 오른 3,163.25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3% 하락한 977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쿠팡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쿠팡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급등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중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에서 오늘 매수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외국인이 2,349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은 4,235억 원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조금 많이 팔아치우는 형국인데 기관이 6,7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팔자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은 1,800억 원 가량 사들였습니다. 자, 오늘 이슈 포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1.5%까지 오르면서 긴 연휴에 따른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특히 외국인이 어제 오늘 좀 매수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증시가 다시금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런 상승세에 올라타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 이슈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쿠팡의 미 나스닥 상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특히 동방 같은 경우 상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상장 전에 또 다른 수혜주들은 없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왔고요. 마지막은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린이들을 위한 알찬 내용으로 꽉꽉 담았으니까요. 계속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내 계좌에도 또 빨간불을 켜야겠죠. 오늘 빨간불을 켜주실 전문가님은 홍주원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이 약간 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연휴 때 네. 사실 이제 뭐 좀 길다 보니까 네. 네, 조금 뭐 쉬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라이브 공략에서 또 네네네. 공략주 하나 가져갔잖아요. 네네네.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한 주 만에 또 수익률이 35%가 났던데 네.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날 수가 있었죠? 아, 이게 이제 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올라갈 종목들을 어떻게 날 수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뭔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그쵸. 같아요. 네.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했을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왜 추천을 드렸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었겠죠. 네. 차트를 보고 급등을 할 수 있는 급등선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그건 이제 뭐 저만의 노하우니까 네. 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기엔 좀 그렇고, 네. 다만 이제 그거 이외에도 무조건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네. 물론 차트가 분명히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네. 차트보다도 또 다른 것들을 또 많이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탈원전 관련주예요. 이제 그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약 네. 34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유일무이한 이 탈원전 관련된 관련주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르비텍 근데 왜 탈원전 관련주를 지금 이 시기에 추천을 했느냐? 네. 첫 번째는 차트를 봤기 때문에 급등선이 보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바이든 체제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까지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제 그 이제 한마디로 선거 공략을 했었냐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중 성향이 강한 어떠한 그런 프레임을 씌웠었어요. 바이든 후보 후보 시절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을 좀 어느 정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좀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그럼 당선이 되자마자 해야 될 거는 내가 친중 성향이 아니란 것들을 국민들한테 먼저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북한이랑 좀 거리두기를 북한이란다. 중국이랑 좀 네.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뭐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친중 성향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먼저 보여줘야 됐고, 두 번째 프레임이 뭐였냐면은 두 번째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이제 공략이 뭐였냐면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딱 했던 말이 있어요. 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라는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의 정책에 있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나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라는 이제 어떠한 그런 다른 뭐 길을 걷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북한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제재를 가할 확률이 많겠죠. 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에 내가 친중 성향이 아니라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북한을 토대로 한마디 북한을 촉매로다가 내가 이제 북한을 조금 더 쪼은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좀 쪼으면서 순통을 쪼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이제 그런 프레임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게 바로
원자력 관련이거든요. 북핵 문제가 가장 그 화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북한의 핵 문제예요. 이 핵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이전 트럼프보다 좀 더 강경한 모습을, 한마디로 그런 좀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당연히 움직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탈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네. 차트를 같이 봤을 때, 이거는 같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네. 차트를 볼 때 이런 거시적인 어떠한 흐름, 거시적인 경제 흐름, 그리고 거시적인 어떠한 전반적인 정세, 세계 정세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노하우, 전략집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릅니다. 우리 노하우가 담긴 이 바로 전략집을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창에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좋은 수익률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자, 지난주에도 공략주가 있었으니 오늘도 공략주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러면 라이브 공략 한번 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또 공략주를 이제 네.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오늘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라이브 공략주로 우리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은 시청자 한번 몇 분이나 모셔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네. 이제 100명 이하는 네. 이제 좀 그렇죠. 100명 이상이 좀 들어오셨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드리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노란톡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805명 요 정도인데 저희 900명 이상이 된다면 저희 공략주 또 전문가님께서 좋은 거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PPT로 언급을 했는데 동방 같은 경우에 네. 지금도 상승세가 좋은데 이거를 쿠팡 관련주로 미리 알고 들어가셨어요. 네네네. 이 쿠팡 관련주로 동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전부터 네. 쿠팡 관련주로서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이에요. 쿠팡 관련주 하면 동방, 이게 이제 이렇게 있었던 종목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래전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잊죠, 네. 까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완전 저점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미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 한마디로 조정 구간에서 이제 다양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공략을 좀 드렸던 거였고, 그때 이제 제가 공략을 드렸던 게 이제 이쯤이에요. 이쯤에 네. 이제 공략을 드려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 끌고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훌륭한 맞아요. 수익을 좀 챙겼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 노란톡을 보니까 네네네. 특히나 동방에 대한 수익 인증이 많이 올라와서요. 네네. 이걸 노란톡방에서 직접 리딩을 해주신 건가요? 이건 동방 같은 경우는 네. 아쉽게도 네. 이 무료 공략주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네. 따로 드린 종목입니다. 네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을 네.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네. 거기서 이제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 대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미리 좀 들어갔다가 네.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략주 두 가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슈 포인트, 이제 증시가 다시 상승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상승세에 올라타려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올라타야 좋을까요? 사실 지금은 네. 제가 이제 딱 집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시황을 볼 때, 네. 자, 저번 주 우리가 수요일이죠. 연휴가 네. 시작되기 전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수 차트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요번 주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끌어낼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로 봐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제 오늘 그리고 저번 주 내내 이렇게 상승장이 나올 때마다 강세였던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컨센서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부터 시작해서 업황이 좋을 거다, 계속 업황이 좋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들려왔었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2019년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게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재료의 소멸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좀 정정을 하자면은 네. 재료의 익숙함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대와 어떠한 그런 큰 희망이 있을 때 그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폭등세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이 재료에 있어서 시장이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이 몰릴 만큼 몰렸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때요?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게 딱 들어왔을 때 매수 심리가 그전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저만 느낄까요? 아니면 다 느낄까요? 다들 느끼겠죠. 다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재료에 대한 익숙함, 업황이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거를 이제 재료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익숙함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안 몰리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섹터가 끝났느냐, 뭐 이대로 끝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섹터이지만, 당장을 봤을 때는 수급이 몰릴 만큼 몰렸기 때문에 수급이 변환되고 딴 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도체 섹터는 그 섹터 자체에 조정이 들어올 것이고, 이 수급이 몰렸던 수급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이 돈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네. 그 섹터가 바로 이제 친환경 섹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이제 유럽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권까지 지금 친환경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 바이든 정권이 그렇게 친환경 노래를 부르고 어마어마한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당선이 되기 전까지만 강하게 움직여줬다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더 갈 줄 알았던 친환경 섹터가 더 눌려버리고 있습니다. 쭉쭉쭉 눌려버리고 있고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직까지 재료가 실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이 텀 동안 충분히 개미들을 털어내겠다라는 거죠. 네, 충분히 개미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아래에서 조정식의 물량을 담아가지고 다시 들어 올리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한마디로 그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과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소통을 할 때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도 저점 매수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환경 섹터가 과연 끝날까요? 바이든 정권이 바이든 대통령 체제로 들어섰다고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섹터가 안 움직였어. 문재인 대통령도 친환경 섹터에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안 움직여. 유럽에서도 계속 친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움직여. 그럼 그렇다고 이게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류의 어떤 과제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재료는 강할 만큼 강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 재료로서의 가치는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다.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단순히 조정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수급이, 강했던 반도체 수급이 빠져서 그러면은 다시 이 빠졌던 돈들이 몰려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딜 갈까요? 어딜 갈까? 과연 금융주로 가겠어요? 아니면은 철강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친환경 섹터,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쪽으로 안 가게 된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전지 쪽이죠. 네. 2차 전기차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순환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후보군에 또 올려놓을 거는 또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애플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카 소식으로 현대기아차는 많이 올라간 반면에 오히려 자율주행 오히려 지금 집중을 받아야 되는 자율주행 섹터는 심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도 어떠한 좀 조정 시기에 어떠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드릴 수가 있는데, 요런 3가지 정도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섹터마다 좋은 종목들 하나씩 골라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친환경과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3개의 테마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이 테마만 들었을 때는 여기서 중에서도 또 어떤 게 대장주인지, 대장주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실적은 좋고 좀 소형주를 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대장주를 먼저 네.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선침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네. 제가 이제 대장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대장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영원한 대장주가 없습니다. 대장주를 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다음번에 또 대장주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장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주가 한 번 되고 나면은 바뀌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미리 선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선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것도 대장주가 빨리 올라가겠죠. 그럼 떨어지는 건 누가 먼저 떨어질까? 마찬가지로 대장주가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른 만큼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스킬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장주를 잘못 공략했다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막 한 1년 6개월, 막 6개월, 1년 막 이렇게 물려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뭐 기회비용도 날리고. 그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대장주를 따라가는 2등주, 3등주들을 우리가 공략하는 게 개인 투자자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장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공략주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설 연휴가 끝나고 또 선물 같은 좋은 공략주 하나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0분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100명 넘어야지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포인트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 쿠팡 상장 이슈인데요. 이 쿠팡 상장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아직 상장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살펴볼 수혜주들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대장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쿠팡에 관련돼서는 당연지사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물류 섹터인데 물류 테마인데 이쪽으로 봤을 때 동방은 우리가 이제 지금 딱 떠올리잖아요. 그럼 동방 밑으로 뭐 KTH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와요, 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동방이 내년에 이제 쿠팡이랑 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이런저런 또 찌라시가 돌겠죠. 뭐 이제 누가 또 계약한다, 뭐 어떤 기업이 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돌겠죠. 그럼 그때면 또 체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쿠팡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몸집이 커질 거란 말이죠. 몸집이 커지게 됐을 때 그럼 감당해야 되는 물류도 더 늘어날 건데 과연 뭐 한두 군데만 계약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로 조금 문화발식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제 체제를 쿠팡이랑 어떤 전속 계약 개념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동방 이외에도 다른 물류 쪽 섹터 전반적으로 좀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제 물류 섹터 중에서 가장 또 이제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훌륭한 공장 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좀 공부를 해보신다 그러면은 대충 요쪽으로 좀 흐름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팡 관련주로 좀 약간 주가의 상승 흐름을 받았던 게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는 왜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가요? 글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쵸? 네이버가 갑자기 이제 또 장중 40만 원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OTT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쿠팡이 이제 OTT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그 OTT 사업이 아무래도 좀 네이버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갔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갑자기 쿠팡 관련돼가 네이버가 올라가가지고 뭐야,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원래 주식입니다. 근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다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19년도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 이제 일본이랑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수출 안 하겠다 이러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생뚱맞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또 그렇게 했죠. 아무튼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피해를 보진 않았죠. 일본 자체적으로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뭐 잘 된 일이죠,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때 그 일본 수출 금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국산화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불매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모나미라는 종목이 막 200%, 300% 급등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모나미가 볼펜 파는 회사인데
볼펜 뭐 100원짜리 원가 뭐 한 50원짜리 이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래 성장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 뭐 그게 시가총액이 뭐 2배 곱하기 2배 3배 뻥튀기 될 재료냐 이겁니다. 아니죠. 네. 이해가 안 되잖아. 네.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네,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식 시장을 가장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대감과 희망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얼마만큼 기대감이 쏠리냐, 네. 얼마만큼 매수 심리가 거기로 몰리냐 이 차이입니다. 주식을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주식 시장을 또 상식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비정상적인 또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네요. 제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건 맞는데 네. 우리가 사고라고 하죠. 이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이 사고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사고도 갖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전략집, 또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영상들을 노란톡방에서 차례대로, 목차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요. 우리 좋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100명이 넘으면 공약주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100명이 안 넘으면 공약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홍주원이 떴다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포인트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전문가님께서 과제를 하나 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추세 매매, 좀 우상향으로 가는 차트 네. 한번 찾아와 보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는 들고 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네. 근데 제가 보면서 이제 네. 계단식으로 가는 건 맞는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우상향으로 봐야 되는지. 당연하죠. 아, 괜찮아요? 네. 한번 자, 봐주세요. 그러면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지금 드리는 말인데 네. 사전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지금 방송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숙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혼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건데 네. 자, 한솔케미칼을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함께 같이 볼 건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네. 이 차트에 한솔케미칼 차트인데 제가 한솔케미칼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네. 테마가 조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전기차, 수소차 또 관련 테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환경과도 연관이 있나? 이렇게 조금 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와, 그래도 훌륭하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저점이 1, 2회 이상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는 네. 지금 3회 정도 깨졌어요. 아. 네, 3회 정도 깨졌다가 네. 다시 추세가 변곡을 맞고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네, 이렇게 좀 깨졌던 종목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기서 조금 이제 고점이 나왔으니까 좀 이제 다시 흐름 추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미 생각을 추세는 했거든요. 넘어갔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가 드린 얘기는 네. 자, 저점이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깨졌을 때 네. 원래는 이제 이게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네. 흘러내리는데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주식에 그래도 100%는 없다 그랬잖아요. 깨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 바로 이 종목이 깨졌지만 다시 변곡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하면은 아주 훌륭해요. 지금 이제 추세를 정확하게 만들어갔고 네. 전고점도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도 이렇게 이 돌파를 해주는 모습 네.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어떻게 되죠? 저점이 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점을 연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선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쭉 그어봤어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점 만점 중에 한 80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방금 이거 선 그을 때 소름이 네. 돋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네. 종목도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거는 캠트로닉스라고 캠트로닉스. 네, 어이의 캠트로닉스. 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제가 네. 왜 가지고 나왔던지 네. 이게 이 전 종목보다는 좋다고 네.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너무 뒤에서 가파르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이 느낌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뭔가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앞부분에서 천천히 올라온다 이 느낌은 있었거든요.
이 종목 잘 찾으셨네. 이 종목이 네. 자율주행 관련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갤럭시 휴대폰의 부품주이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섹터다, 네. 혹은 뭐 휴대폰 부품주다. 네. 그러면은 좀 거품이 많이 낀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걸 거품이 많이 꼈다 안 꼈다 할 때 재무라는 거를 보는데, 네. 재무 회계라는 걸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 거품이 많이 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트로닉스는 거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네. 공부를 한다고 PER까지 알아왔어요. 아, 이게 그래요? 업종 네. 대비 굉장한 저평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업종 대비 업종은 네. 87배인데 이거는 27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네. 거품이 낀 섹터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견조한 이제 아. 재무를 갖고 있다라고 좀 봐도, 훌륭하십니다. 네. 공부를 많이 잘하셨네. 여러 가지 공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재무도 튼튼하고, 그죠? 그리고 그 자율주행으로서 이제 우리가 네. 재료라고 하죠. 재료도 짱짱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를 딱 봤을 때, 자, 추세가 가되,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동반되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고, 자, 제가 또 저점을 한번 끄어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아주 아름답게 가고 있네요. 자, 이제 저점 이렇게 있는데, 뭐 전혀 이탈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눌린 몸마다. 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정확하게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종목보다, 방금 네. 전 종목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차트를 길게 볼게요. 한마디로 위에 부딪히는 매물 구간이 없어요. 신고가를 세워놓고 신고가 위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장 많은 매물대 3개를 다 통과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상향으로 꾸준히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에는, 자, 우리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종가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금액대예요. 네. 차트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손절을 볼 때 전저점을 손절을 보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전저점 대비 손절가가 꽤 커요. 네, 그렇네요. 지금 이제 한 15%, 1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래세까지 하면 한 16.8%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손절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비중을 10%를 들어가려고 했어도 네. 이 종목은 손절가가 좀 크기 때문에 한 2, 3%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죠. 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계산하면 편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두 번째 종목에선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진짜 훌륭하게 잘 찾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더 있지만 네. 지금 뒤에 바로 기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기법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과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전문가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좋은 자료들 또 공부하는 법들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집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오늘은 좋은 종목 공략주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100명 이상 넘어야지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기법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복습 시간이에요. 네. 제가 방금 이제 매물대 이야기를 이제 이 추세 종목 숙제를 내줬다가 네. 가지고 오셔서 매물대 얘기를 잠깐 꺼냈잖아요. 네. 자, 집중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매물대 얘기를 왜 꺼냈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추세를 볼 때에는 같이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항선과 지지선을 볼 때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저항선 지지선이 너무 많아요. 뭐 이평선, 21선 지지, 61선 지지, 뭐 저항 막 이렇게 많습니다. 뭐 저점, 뭐 전저점, 전고점 막 이렇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매물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라벨 시간 초기에 제가 이제 해드렸던 강의인데, 이 추세 강의를 저번 주에 이제 한번 복습을 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다시 복습하면서 추세 매매를 할 때 매물대를 접목시켜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강의 좀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추세 매매와 함께 접목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복습 시간인데 매물대 매물대 이해입니다. 자,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친절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란 무엇인가? 가격대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 예를 들어 3,000원대다. 이 3,000원대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됐다. 한마디로 매도와 매수 힘겨루기 가장 많이 있었던 그 구간이 3,000원대다. 그러면은 3,000원 매물대에 3,000원 매물대가 좀 두텁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지지와 저항이 되기도 한다. 매물대는 지지와 저항이 되기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물대가 두꺼워지면은 거기 한마디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물량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물량들이 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아래에서 위로 갈 때 이 물량이 부딪혀가지고 그 물량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0원대에 가장 많은 이제 그 거래량이 있어가지고 매물이 가장 많이 이렇게 두껍게 형성이 돼 있는데 3,5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쭉 떨어졌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냐? 바로 이 가장 두꺼웠던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를 볼 때 심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라는 거는 내가 평균 단가가 있는, 가장 많은 평균 단가가 포진해 있는 매물대는 올라올 때 내가 그 평균 단가에 빨리 팔아버려야겠다는 매도 심리가 들어오고,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는 이 선만은, 이 평균 단가만은 지켜야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추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매물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같이 함께 좀 보면서 이해를 하실 건데, 자, 매물대 활용법이에요. 매물대 활용법. 급등 후에, 조정 시기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과거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 후 조정이 딱 들어왔을 때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매물대가 가장 두껍게 있었던 그곳에 가장 안착했을 때, 가장 근접하게 안착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하락 후 반등 시기에 과거 매물이 많은 구간은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저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미리 이제 하락 후 반등 시기에 우리가 미리 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올라왔는데, 반등을 하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 구간이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자, 저항이 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 저항 구간에서 이 주가가 다시 눌릴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눌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분할 매도로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매물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제가 아까 우리 앵커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100%는 없다 그랬죠. 네. 100%는 없어. 아까 처음에 들고 왔던 종목이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한솔케미칼이 자, 추세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세를 돌려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럼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저한테 배운 대로라면은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올라갔죠.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 100%는 없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융통성 있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꽉 막힌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응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함께 볼 건데, 자,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이에요. 제우스라는 종목.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앵커님은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13.5%, 그리고 여기가 몇 프로가 돼 있어요? 26.2%, 그리고 여기가 21.5%,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가 9%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지금 이제 보이시죠? 그럼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매물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은 그냥 차트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근데 매물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자, 이 구간이 어떻게 보여요? 저항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당연한 거예요. 자,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눌려버려요.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럼 올라갈 때 매물대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저항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매물대는 뭐라 그랬어요? 지지가 되기도 하지만 저항이 되기도 한다. 네. 한마디로 저항이 되기도 하지만 지지가 되기도 한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항이 된 경우죠. 그럼 이 저항을 뚫었을 때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죠. 그쵸. 네. 저항을 뚫었을 때가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전까지 본 차트가 여기예요. 여기죠. 저항을 뚫지 못하고 눌렸어요. 그럼 저항을 뚫었어요. 뚫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급등이 나와주네요. 급등이 나와줬는데 네. 다시 눌렸죠. 네. 저항이 뚫었을 때 눌렸을 때 자, 매물대가 무슨 역할을 해요? 지지 역할을 하죠. 네. 지금 딱 보이시죠? 네. 아까는 저항 역할을 했던 매물대가 지금은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지지를 해주고 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겠죠. 네. 자, 이렇게 오. 지지를 받고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추세가 완전 우상향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물대를 같이 보니까 이거는 추세 상승주이면서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쭉 올라가는 우상향 종목이구나라고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때요? 쉽죠? 네.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너무 이제 네. 제가 지난주에 추세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하니까 확실히 조금 더 잘 알겠더라고요. 네. 요번에 이 기법도 이제 설명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이 기법도 다시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략주가 또 있는데요. 아직 다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100명이 넘어야지만 저희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정훈님 또 김영경님 다 어서 오시고요. 다들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 한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공략주 어떤 종류죠? 사실은 테마가 뭐 어떤가요? 공략주는 네. 제가 뭐 올라가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어떤 걸 드려도 크게 뭐 관계는 없어요. 음. 뭐 올라갈 것만 드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자, 공략주는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기분 좋을 때 2개도 드릴 수 있고 세 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올라가는 종목도 드리겠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공략주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겠죠. 저 말고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략주만 받아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실력을 늘릴 거냐 이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 스스로 좀 고기 잡는 것도 좀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죠? 이번에 이제 과제를 내주셨을 때 처음엔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니까 네. 확실히 뭔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네. 주식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과제를 좀 드린 네.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달라. 네. 저는 또 이렇게 또 가르쳐주는 것에 있어서 너 누구보다 좀 쉽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이 또 강의만큼은 또 제가 또 엄청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보자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 홍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부터 이제 제가 이 주식 쪽에서는 이제 조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증권사 출신이고 이런 기본적인 이론이 전부 다 바탕이 되면서 또 실전 투자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까지 한 사람입니다. 3년 연속 동안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 매매까지 지금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공략주도 제가 무조건 가는 종목들만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그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공략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배우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주보다도 이제 먼저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거는 배운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과 그리고 많은 이제 어떠한 그런 그 교육을 받으시고 스스로 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이번 이제 만약에 공약주를 이렇게 받는다면, 제가 시청자 된 입장이라면요, 제가 직접 뭔가 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정도로 공부를 해보면 더 뜻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100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약주를 받으시려면요, 지금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주환이 떴다 검색을 하셔야만 저희 공약주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공약주만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로 공부를 해서 내가 누가 남이 떠먹여주는 게 아닌 직접 내가 공부해서 사보는 그런 주식 세계로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이 매물대 이런 구간도, 추세 구간도 있지만 혹시 다음 주에 어떤 바로 기법을 준비를 또 해주실 건가요? 글쎄요. 다음 주에는 또 네.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심리에 대해서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인드나 이제 주식을 할 때 어떤 심리를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심리가 뭐 차트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으신가요? 90% 정도는 차지한다고. 심리가요? 보죠. 네. 오. 사실 이제 뭐 기법이 한 10%, 네. 한 심리가 80%? 오, 네, 80%? 심리가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주식은 심리가 다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제 과제로 들고 왔었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네. 차트상으로는 조금 칭찬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도 심리를 어떻게 좀 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실질적으로 네. 이 심리라는 거는 내가 기법이 들어맞았을 때는 심리가 지켜져요. 근데 기법이 안 들어맞았을 때 심리가 깨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누구 탓을 할 거냐 이거예요. 기법 탓을 할 겁니까? 아니죠. 기법에 맹목적으로 기법만 믿었던 본인 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원한 기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기법이 있으면 뭐 다 떼부자 될게요. 기법은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냥 도움을 받는 도움 닫기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어떠한 그런 시선과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략을 한 개만 갖고 들어간다 혹은 두세 개의 전략을 같이 갖고 들어간다. 이거는 좀 차이가 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심리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많은 전략과 많은 대응, 그리고 내가 어느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법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내 심리를 지킬 수 있는 매매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조사를 했고 차트도 철두철미하게 봤어요. 그럼 차트가 조금 깨지더라도 혹은 주가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몰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몰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좀 처음에 조금 들어갔다가 조금 빠지면은 우리가 좀 더 매수해가지고 평단가도 낮출 수 있고 다양한 전략이 있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내 심리를 지키면 매매를 해야 되지, 심리를 못 지키게 되면은 매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심리라고 좀 꼽아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심리, 또 차트, 또 수급, 테마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요,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홍주환이 떴다 입장을 해주시면요, 이런 자료들 그리고 영상으로 친절하게 또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고요. 우리 공약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아직도 10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정말 좋은 종목들, 지난주에도 일주일 만에 35%라는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설이 지나고 이제 용돈들 많이 이제 나갔을 텐데 또 계좌에 빨간불 한번 켜 보셔야죠. 지난주에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으로 35%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번 주도 아주 좋게 올라가는 종목만 공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진짜 얘기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1분 정도가 남았네요. 이제 공약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라이브 방송은 언제 해주실 예정이세요? 오늘 저녁 좀 늦게 해드릴 수도 있고, 네. 근데 너무 심야 시간이면 조금 그러니까 그쵸. 오히려 뭐 내일 또 장중에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제 공약주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무분별하게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만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받으시려고 그러면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약투까지 짱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픈톡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굿이브닝 주랍의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해 저는 송하나 김지성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